93개 팀이 출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려고 애써주신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32강까지 맞짱 토론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청년분들께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전합니다. 두 팀 결승에까지 오를 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텐데 정말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고요.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학부터 시작을 해서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주거까지 미래를 내다보면 아마 굉장히 암담한 현실 속에서 많이들 좌절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서울시는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아마 하나하나가 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들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그리고 서울시가 조금 더 힘을 보태서 서울의 청년의 삶이 더 희망차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공정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최고로 중요시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입니다. 이 공정을 어떻게 서울 해치센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정상생사회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저희는 불공정 계약 사전 탐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서울 해치센터 출범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 청년이 6개월 동안 하던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배달 대행업체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벌 수익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벌었던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한 셈인데요. 이렇듯 많은 청년들은 불공정한 근로계약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에 미숙한 우리 청년들은 계약 앞에서 한없이 의리됩니다. 이들을 위한 즉각적인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정도시는 불공정의 근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서울의 상징인 해치는 공정과 정의를 지킨다고 알려진 동물이죠. 저희는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를 치유해준다라는 의미를 덧붙여 서울 해치센터의 출범을 제안합니다. 서울 해치센터는 AI를 통해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서울의 공정계약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며 피해 청년들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폴라로이드가 제안한 것처럼 AI를 통해 아무리 불공정 계약서를 미리 검토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노동거래 자체를 막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도입과 더불어 현장 적용 및 계약 준수 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계약서대로 안 하는 것과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것 중에서 계약서대로 안 하는 것을 문제 삼아 주셨어요. 두 가지 다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같은 다수의 기성기관들이 이미 손을 대고 있습니다. 눈앞에 수많은 불공정 계약들이 있습니다. 이 계약들로 청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게 서울의 공정입니까? 서울시에는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들이 서울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착서울 청년 주거 안정 프로젝트의 키워드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주기간 10년.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세 번째, 금융 지원. 뉴스그라운드는 10년의 기본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최초의 청년 임대주택으로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자산을 모으며 주거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 사업과 함께 금융 지원 사업, 루트 서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택금융지원 상품의 적용 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기준을 확대하여 기존 금융지원 상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겠습니다. 이 정책 목표를 위해 저희 팀은 주택 공급 사업과 금융지원 사업을 융합했습니다. 거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서울의 청년들이 한 주택에 평균적으로 거주하는 지속 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2년입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년이에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대학 가면 이사 가죠. 휴학하고 다른 일 하면 또 이사 가죠. 대학원 가면 다시 이사하죠. 이직하면 또 이사합니다. 청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수요와 환경에 부합하는 집을 찾아나가는 그런 주거 역동성을 가진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10년 동안 여기 살게 해줄게 라는 거는 사실 이 안정감을 가장한 주거 경직 정책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네요. 청년들이 자의로 본인이 원해서 자주 이사 다니고 싶을까요?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찾아 이주하면서 더욱더 가난해집니다. 우리 보통 한 집에 살아야겠다 생각 언제 하죠? 결혼하고 첫 아이 가지고 초등학교 갈 때, 아, 이쯤 되면은 학군도 생각하고 정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끊임없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년 살겠다라고 합니까? 청년 주택은 여러분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2년에서 6년마다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과연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을까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거 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기존에 자기가 생활하던 생활권에서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의 심장부는 바로 얼마나 어디에 공급하냐에 있습니다. 근데 몇 호를 공급할지, 전용 명저 얼마짜리를 공급할지, 어디에 공급할지를 어떤 곳에서도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공급책으로 어떻게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이 점 다시 한번 의문 제기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토론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저희는 정책이 어디를 지향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폴라로이드 팀은 서울의 정책이 밝은 곳보다 어둠을 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목하면서 예산을 쏟아붓는 곳보다는 미처 주목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청년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그곳에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토론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서울의 수많은 청년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공정 생태계라고 말을 할까요? 생태계가 한번 오염되면 걷잡을 수 없듯이 황폐화되듯이 불공정도 사회에 한번 퍼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방치하면 저희는 영영 서울의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공정도시 서울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서울 해치센터가 필요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 우승팀의 경우에는 서울 청년정책 특별자문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봤습니다. 두 팀 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처음에 사회에 진출하면서 직업에 첫 발을 들여놓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담은 폴라로이드 팀, 정말 그 관심에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고, 최첨단 기술을 잘 응용해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데 대해서 일단 높이 평가합니다. 이 시스템은 취업 계약서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사회생활은 어차피 각종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곳에 이렇게 두루두루 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그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루트 서울 팀은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택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완전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어쨌든 하늘 아래 어차피 새로운 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늘 인류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의 주거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노력이 돋보여서 그 부분을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었어요. 두 팀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 팀을 다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장단점을 드러내려는 노력도 정말 보기 좋았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공정 상생 사회의 폴라로이드 팀이 우승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폴라로이드 팀이 총점 42표, 루트 서울 팀이 총점 10표. 최종 우승팀은 폴라로이드 팀입니다. 서울시 청년정책 특별자문역으로 위촉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축하드립니다.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참 정책이라는 게 저는 모일수록 아름다워지고 빛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비록 저희의 정책을 방어하고 또 상대의 정책을 파고들기 위해서 이 많은 논리들을 구사했지만 그 경기 속에서 저는 사실 상대 팀들에게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팀의 지적이 충분히 합리적이어서 저희 정책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자문역이라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또 저희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32팀, 나아가서 참가팀이었던 93팀의 목소리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팀이 청년을 대표해서 이번 대회 참가자들의 정책 제안서가 담긴 이 서울 청년 정책 제안서를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그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이 정책 제안집에 들어있는 소중한 제안을 해준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하는 저의 마음을 꼭 전달드리고 싶고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최된 이 청년 정책 토론회가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모습으로 더 진화해 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받게 된 이 정책은 좀 더 가다듬고 그리고 업그레이드해서 반드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